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검사할 때마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어지럼은 계속 반복되고 비 오기 전날이나 스트레스 받은 날, 잠 못 잔 날, 생리기간이면 어김없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그런데 두통은 별로 없다. 이런 분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만납니다. 오늘 이 어지럼의 정체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저는 18년차 신경과 의사이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신경과 전공을 하고 지금은 성균관대 외래 교수를 겸임하면서 서울 양재에서 삼성 스마트 신경과를 운영하면서 매일 어지럼과 두통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두 편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어지럼 하나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1편은 증상과 진단 기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2편은 검사와 치료입니다. 오늘 다룰 병의 의학 용어는 전정편두통 또는 편두통성 어지럼입니다. 그런데 이 편두통이란 말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죠. 나는 머리가 안 아픈데요? 저는 두통이 한쪽으로 오지 않는데요? 사실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100년 이상 전에 번역을 잘못해서 만들어진 용어고 현대의학으로 오면서 의미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한쪽 머리가 아픈 병이라는 이름은 이 병의 정확한 의미를 담지를 못합니다. 언젠가는 꼭 바뀌어야 할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어지럼 극복 혁명 책에서는 신경혈관성 어지럼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두통이 전혀 없어도 이 병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지럼만 반복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병이 그렇게 흔한데도 진단이 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병의 가장 큰 특징은 증상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정말 다양한 증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에서도 증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나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로 어지럼의 모습이 정말 다양합니다. 빙글빙글 돈다, 띵하다, 머리에 안개 낀 것 같다, 그냥 어지러워요, 뭐라고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어찌러찌하다, 순간 확 어지럽다가 괜찮아진다. 같은 병인데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도는데요 하시는 분도, 저는 계속 도는데요 하시는 분도 모두 이 증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 시간이 들쭉날쭉합니다. 몇 분짜리 어지럼이 하루에 여러 번 오시는 분도 있고요. 몇 시간 동안 좀 더 길게 지속이 되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분도 있습니다. 짧게는 5분, 긴게는 3일, 심하면 몇 주 이상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석증은 고개를 움직일 때 몇 초에서 1분 정도 확 돌고 끝나죠. 그런데 이 병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이게 이석증과 구별되는 핵심이죠. 세 번째로 고개를 움직이면 어지럽습니다. 누울 때 어지러워요. 고개 돌리면 울렁거려요. 이 증상 때문에 이석증으로 진단받고 이석 치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도 자꾸 재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 상당수가 사실은 전정편두통인 거죠. 네 번째, 자극이 강한 곳에 가면 심해집니다. 마트, 백화점, 지하철처럼 사람 많고 복잡한 곳, 휴대폰 스크롤할 때, 모니터 오래 볼 때, 자동차, 조수석, 영화관, 시각 자극에 뇌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멀미가 유독 심합니다. 어릴 때부터 차멀미가 심했어요. 놀이기구는 못합니다. 배 타면 며칠 고생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멀미가 심했다면 신경혈관성 어지럼, 즉 편두통성 어지럼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귀가 먹먹하고 이명이 있습니다. 귀가 꽉 찬 느낌, 삐 소리, 압박감. 이 증상 때문에 메니에르 병으로 잘못 진단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메니에르 병이 의심이 돼서 걱정이 돼서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다가 메니에르 병 아니다, 원인이 없다 라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오늘 말씀드리는 전정편두통의 증상인 경우도 있죠. 일곱 번째, 위장이 안 좋습니다. 메스꺼움, 구토, 울렁거림, 식욕저하, 소화불량, 어지럼과 위장 증상은 거의 세트로 같이 옵니다. 여덟 번째, 빗소리 냄새가 유난히 거슬립니다. 밖에 나갔더니 햇살이 너무 밝아서 힘들어요. TV 소리가 크게 느껴져요. 옆에서 누가 떠들면 그게 너무 어지럽게 다가와요. 향수 냄새 맡으면 어지러워요. 뇌가 모든 감각에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홉 번째로 브레인 포그 증상,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안개 낀 것 같다,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어지러움이 없는 날에도 이 증상이
잔잔하게 남아서 불편한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 하품이 유난히 잦은 경우도 이러한 어지러운 발작 전 신호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어설 때 어지럽고 두근거린다, 이런 식의 기립성 어지럼이 함께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목과 어깨가 늘 뭉쳐서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전조 증상, 번쩍임, 지그재그, 시야 일부가 안 보이고 팔이 저리고, 근데 이런 전조 증상은 물론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의 어지럼은 아무 때나 오지는 않습니다. 대개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생활 요인입니다. 스트레스. 그런데 스트레스 받을 때보다 스트레스가 풀린 직후에 더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 쓰러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수면. 부족해도 문제고 늦잠을 자도 낮잠을 자도 문제입니다. 불규칙한 게 제일 큰 문제가 되고, 끼니 거르기, 특히 아침을 걸으면 어지럼이 자주 옵니다. 수분 부족, 격한 운동, 그리고 반대로 만성 운동 부족, 목, 어깨, 근육 경직, 거북목, 이런 것들이 어지럼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 요인인데, 날씨 변화, 요새 날이 덥잖아요. 이런 무더위, 환절기, 저기압, 장마, 태풍 오기 직전, 비 오기 전에 귀신같이 머리가 어지럽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담배도 영향을 미치고 여성분들은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월경 전후에 배란기, 갱년기,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가 뇌를 자극해서 어지럼, 두통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자들보다 편두통성 어지럼을 훨씬 더 많이 겪습니다. 음식도 중요한데 카페인 음료죠.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술, 초콜릿, 발효치즈, 햄, 소세지, 베이컨, 인공조미료가 들어있는 가공식품, 라면, 중국 음식, 그리고 의외로 견과류가 또 이런 어지럼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음식들을 다 끊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는 요게 안 좋고 누구한테는 요게 안 좋고 누구한테는 요게 안 좋기 때문에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찾아야 되는데, 대체로 카페인, 초콜릿은 좀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전 편두통 혹은 편두통성 어지럼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4가지를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는 어지럼 발작이 5회 이상 있는 경우입니다. 심한 어지럼이나 균형장애가 5번 넘게 있었고 각 발작이 5분에서 72시간 사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편두통 병력이 있다. 지금이든 과거든 상관없습니다. 전조가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고 20, 30대에 두통이 있고 이후에 없어졌는데 지금은 편두통성 어지럼의 형태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발작의 절반 이상에서 편두통 특징이 하나 이상 있다입니다. 다음 중 하나 있으면 되는데, 편두통성 두통, 한쪽 욱신거림, 중등도 이상, 그리고 움직이면 악화되는 편두통 양상의 두통이 2개 이상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빛 공포증, 소리 공포증, 즉 어지러울 때 불 끄고 눕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시각 전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단 기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모든 진단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해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저희가 개연 전전 편두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통이 꼭 없어도 어지럼만 있어도 진단이 된다는 거예요. 즉 어지럼이 여러 번, 5번 이상 반복이 되고 그 지속 시간, 그리고 빛이나 소리에 예민한 특성,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우리가 전전 편두통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진단을 잘 못 받는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 원인 없는 어지럼증으로 오시는데 알고 보면 이 전전 편두통으로 진단이 되는, 그리고 전전 편두통 치료를 했을 때 좋아지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확실한 전전 편두통이든 개연 전전 편두통, 즉 전전 편두통 의심 상태이든 치료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비유를 들어드릴 텐데, 첫 번째, 역치라는 이름의 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뇌에는 저마다 견딜 수 있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걸 역치라고 합니다. 타고나기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 컵이 아주 작아서 유전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하고 변화를 빨리 알아채는 뇌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사실 이건 원래 생존에 유리한 능력이었죠. 위험을 남들보다 먼저 감지하니까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잠을 못 잤다, 아침을 걸렀다, 비가 오려고 기압이 떨어진다, 커피를 2잔 마셨다. 그러다가 물이 넘치는 순간 어지럼 발작이 온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제는 커피 마셔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커피 하나 때문이가 아니라 이미 컵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이만큼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2가지입니다. 물을 덜 붓거나, 즉 유발 자극을 줄이거나 역치를 높이는 것, 즉 컵을 키우는 겁니다. 2번째 비유 들어보면 과부하 걸린 전기 회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뇌는 신경과 혈관이 촘촘히 얽힌 복잡한 전기 회로판과 같습니다. 유발 요인이 쌓여서 이 회로에 과부하가 걸리면 신경이 흥분하고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갑자기 수축했다가 확장됩니다. 컴퓨터가 과열되면 펜이 돌고 경고창이 뜨죠. 우리 뇌도 똑같이 나 지금 쉬어야 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신호가 두통이고 어지럼이고 메스꺼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지럼은 고장 신호가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뇌가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3번째 비유입니다. 도미노 혹은 번지는 산불입니다. 발작이 시작되면 뇌 깊은 곳의 작은 불씨 하나가 산불처럼 번져 나갑니다. 신경 흥분이 도미노처럼 옆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이 파동이 지나가는 자리에 따라 증상이 달라집니다.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를 지나가면 어지럼, 시각 담당 부위를 지나가면 번쩍임, 지그재그 전조, 감각 담당 부위를 지나가면 팔이 저립니다. 같은 병인데 사람마다 증상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불이 어디로 번지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두통 회로와 어지럼 회로는 원래 한 다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 쪽 감각을 담당하는 3차 신경은 뇌 혈관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신경 쪽으로도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같은 배관에 2개의 전선이 묶여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분들은 두통만, 어떤 분들은 어지럼만, 어떤 분들은 둘 다 오는 겁니다. 두통이 없다고 이 병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전선이 2개인데 그중 하나만 울린 것 뿐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편두통이라는 이름은 사실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통이 없어도 이 병일 수 있습니다. 어지럼의 양상도 지속시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5분에서 3일까지 이석증 메니에르 병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수면, 스트레스, 날씨, 호르몬, 음식이 유발 요인이 되고요. 두통 없이도 전정편두통은 충분히 진단 가능합니다.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역치가 낮은 뇌가 예민해진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쉬어라, 힘들다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어지럼 원인 중에서 4번째로 흔한 원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실제로 진단받는 비율은 10% 남짓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자기 병 이름도 모른 채 어지럼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셨죠? 다음 영상에서는 병원에 오면 어떤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실전편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셨으면 댓글로 제가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몇 개나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이었습니다.